지난 시간에 이어 인적 자원 확보의 선발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모집 관리를 배웠었죠. 모집 관리에서는 일단 이 모집이라는 거는 기업 측의 구인 활동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기업 측의 구인 활동을 통해 이렇게 모집된 어떤 이 지원자 가운데서 채용 기준과 직무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택하는 과정을 선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선발을 또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이 선발 도구, 어떤 선발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서류 심사라든가 선발 시험, 뭐 면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선발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합리적 조건에 맞는 이제 그런 선발 도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합리적 조건이 뭐냐면 우리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여기서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타당성, 효율성, 형평성, 이렇게 네 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가 보장돼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신뢰성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시험, 재시험법, 대체 형식 방법, 양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험, 재시험 방법은 동일한 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시험을 시기만 이렇게 달리해서 실시해서 그 시기에 얻어진 결과나 어떤 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성적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하면 그 시험은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시험, 재시험 방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앞서서 치른 시험에 대한 어떤 기억, 그 기억이 그 다음번 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성립해야만 이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 시험에 대한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험에 똑같이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신뢰성이 더 없겠죠. 점수는 이제 계속 올라갈 거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대체 형식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대상자한테 그 한 종류의 어떤 동일한 종류로 구성된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그거하고 다 유사한 항목들로 구성된 다른 어떤 형식의 시험을 또 실시해서 두 형태에서 그 얻어진 결과를 또 이제 비교해서 그 측정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험의 내용이 어느 정도 난이도라든가 이제 평균 성적이라든가 어떤 분포, 점수 분포 뭐 이런 것 등이 거의 동등해야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양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전체 시험 내용, 뭐 이제 검사 항목 이런 거를 딱 절반만 가지고 측정한 다음에 그 나머지 반을 다시 또 동일한 어떤 그 시험을 실시를 해서 그 양쪽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그 양쪽에 있는 항목들이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각각 동일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그런 게 명백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다 어떤 그 사용하기 위해서 전제로 어떻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선발 도구를 선정하는 게 좀 관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신뢰성 말고 이제 타당성을 보시면, 그 타당성이란 거는 그 당초에 이제 그 측정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정도가 이제 타당성이 되겠고요. 이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그 뭐 기준 관련 타당도, 뭐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래서 이 그 내용적으로 얼마큼 타당하냐, 이제 뭐 구성은 잘 돼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측정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이제 뭐 효율적인 게 어떤 지금 제공할 비용보다 이 사람이 향후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형평성,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의 합리적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발 도구나 어떤 선발 방법에 있어서는 서류 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적성검사, 신체검사 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높아졌죠. 일단 뭐 이제 면접을 통하면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인품이라든가 뭐 어떤 의욕이라든가 이제 뭐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조금적으로 어떤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선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발 시험에는 이제 그 인성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 직무능력검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향후에 또 이제 취직할 때 다 한 번쯤은 겪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인성검사를 보시면 이건 이제 뭐 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직무의 성공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검사 측정 방법. 예. 이게 어떤 그 심리적인 측정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개인의 동기, 뭐 욕망, 자신감, 뭐 이런 성격에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가 있죠. 적성 검사는 특정 분야의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공도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취도 검사는 훈련이나 학습을 받은 후에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수행 능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직무 능력 검사는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통 능력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발 도구 중에 이제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면접의 목적은 지원자의 인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지원자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과 의욕을 지닌 인물인가 파악을 하고, 지원자가 궁금한 그 회사 정보를 어떤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목적이 있겠고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면접의 어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일단 구조적 면접, 뭐 비구조적 면접,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스트레스 면접, 패널 면접,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일단 먼저 구조적 면접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미리 준비된 어떤 질문 항목에 따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이제 그런 면접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조적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질문지가 없이 이제 어떤 공통된 질문을 하면서 지원자 개인의 어떤 독특한 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면접하는 방법을 비구조적 면접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은 어떤 집단 단위별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참석자의 개별적인 어떤 능력, 그다음에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면접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별 면접은 피면접자에 대해서 면접자가 개별적으로 행하는 면접 방식을 개별 면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면접자가 면접자한테 어떤 긴장감을 주거나 어떤 이제 그런 거를 그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나 이제 무시하는 어떤 이제 그런 발언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그럼 이제 피면접자가 이제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느냐, 감정적으로 어떻게 안정을 찾고 그 좌절이나 어떤 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얼만큼 잘 참나, 그렇게 하면서 또 얼만큼 답변을 잘 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 면접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직종이나 어떤 일을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스트레스 면접이라는 게 필요한 때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널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널 면접은 이제 어떤 관리직이나 전문직 선발 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뭐 우리가 패널 토론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TV에서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비슷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하는 이제 면접 방식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 그 여러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의견과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선발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이거는 확보가 할 수 있는 그런 면접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배치 요건인데요. 배치란 무엇인가? 일단 배치는 그 인적 자격, 그 인적 요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적 자격과 직무 요건을 적합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직무가 요구하는 것, 직무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직무가 강요하는 것, 그 직무로 가면 어쩔 수 없이 그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 그 직무의 어떤 이제 긴장,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업무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긴장이라든가 그 직무에서는 꼭 이런 작업 조건이 있는 것, 그 작업 조건을 내가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직무가 강요하는 것, 그다음에 직무가 제공하는 것, 내가 그 직무를 함으로써 어떤 내적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협동 기회, 또 승진 기회,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직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직무가 제공하는 것을 감안해서 어떤 새로운 종업원이나 아니면 기존의 종업원에게 가장 적절한 직무를 연결시켜주는 의사결정 단계가 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치 요건에 보면 적정 배치라는 게 있는데요. 적정 배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런 말 많이 하죠. 적재적소.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제 적재라고 하는 거는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적재라고 하고요. 적소라고 하는 거는 수행할 직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치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적정 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배치의 요건에는 직무의 요건과 사람의 요건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직무의 요건에는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 수준, 또 직무가 요구하는 인격 특성, 또 직무 수행이 구체화된 작업 환경, 직무 조직상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 요건에 해당되겠고요. 사람의 요건에는 어떤 수행 능력, 그다음에 신체적, 인격적 특성, 그다음에 교육적, 경제적 배경 등이 있겠습니다. 네, 배치 및 이동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직무 요건의 변동에 따른 적응. 직무 요건이 변동이 되면 당연히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로 다시 배치가 되거나 다른 기존 인력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 다음에는 직무와 직무 수행 능력의 결부를 위한 적정 배치. 예, 이것도 뭐 이 앞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능공 양성 및 장차 간부로서의 인재 육성. 예, 이건 이제 만능공이라는 거는 그 다양한 그 기술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인력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런 만능공을 양성하거나 어떤 간부로서의 인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인력들이 거쳐야 될 어떤 이제 순환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직무에 이렇게 계속 배치를 시키고 이동을 시키면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종업원 상호 간의 마찰 해소와 침체된 조직 분위기 쇄신. 예. 어떤 상호 간의 마찰이 있으면 마찰이 없게끔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침체된 조직 분위기면 그 분위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분위기 쇄신상 어떤 배치나 이동을 지금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대한 배려. 예, 종업원의 연령에 맞는 어떤 직무로,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조금 더 그 건강에 덜 그 피로가 올 수 있는, 예, 그런 직무 쪽으로 그 이동 시켜주거나 배치 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동과 배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적정 배치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크게 이제 한 4가지 원칙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적재적소의 원칙. 아까 적재적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적합한 인지와 그 어떤 적합한 장소, 직무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켜 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예, 마찬가지로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은 능력, 이제 뭐 실력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어떤 직무 수행 능력과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직무나 직위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육성주의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인재를 이제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떤 직무 요건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를 하고, 또 이렇게 육성된 인력은 또 다른 그 직무의 요건에 맞는 자리로 계속 배치시키는 그런 것들을 인재 육성주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주의 원칙은 조직 내에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건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계층이나 뭐 어떤 우수한 인재가 어떻게 편중돼서 이제 배치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균형주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직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영어로는 job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일. 예, 이 직무라는 거는 그 직책이나 직업상 맡은 사무를 이렇게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이 직무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적으로 이 직무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분석해서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 뭐 이런 거를 잘 파악함으로써 그 직무에 어떠한 인력이 들어오면 좋을지, 또 그 직무에 있을 때 뭐 어떤 직무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난이도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직무 연구에는 어떤 뭐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직무 연구, 직무 평가, 직무 설계, 뭐 이런 일련의 이 연구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직무 관리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용어는 뭐 요소, 과업, 직위, 직무, 직군, 직종, 직종군 이렇게 한 7 정도로 이렇게 용어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용어의 어떤 그 뜻만 아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씩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소는 관련된 동작, 움직임, 뭐 정신적 과정을 이제 따로 분리시켜 분석하지 않고서 작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업은 독립된 특정한 목표를 위하여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 직위는 특정 시점에서 특정 조직의 한 종업원,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들의 집단을 직위라고 합니다. 다음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 맡은 바 임무를 직무라고 하고요. 직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들의 집단. 직종은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들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종군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 분류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직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직무 분석은 직무의 어떤 내용과 어떤 성질을 이제 구체화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어떤 직무 요건, 직무 요건에는 어떤 뭐 숙련, 뭐 지식, 능력 및 책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무 요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각 직무의 이제 성질 및 내용, 어떤 직무 생산의 필요 요건에 관한 직무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냐? 일단 이 직무의 내용이나 어떤 이제 목적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직무의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러한 직무를 수행을 하기 위한 작업 환경은 어떻게 되고,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어떤 그 작업자가 받을 정신적 강도나 육체적 강도, 이건 이제 작업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러면 이러한 정신적 강도와 작업 환경, 육체적 강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지, 또 얼만큼 기술이 숙련된 그 사람이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직무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직무 분석의 목적으로는 일단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직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인사 관리에 필요한 어떤 이제 모집이라든가 선발, 오리엔테이션, 인사 고과, 그다음에 교육 훈련, 조직체 계획, 경력 계획, 직무 설계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2차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일단 직무 평가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나오면 그 직무에 대한 임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직무 분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그 질문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가지 정도로 해서
그 목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직무 분석의 목적 첫 번째는 종업원의 채용, 배치, 이동, 승진 등 고용 관리의 합리화. 두 번째는 종업원의 교육 훈련 및 능력 개발의 촉진. 세 번째는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 네 번째는 직무급의 도입 등 임금 관리의 합리화. 다섯 번째는 직무 중심의 조직 설계 및 업무 개선. 여섯 번째는 업무 분담의 적정화 및 산업 안전 관리의 확립.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